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희동의 축구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방송을 켰고요. 조금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조금 찬찬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이제 3년 만에 복귀를 하잖아요. 새 시즌 만에 이제 복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두 시즌 동안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정말 많은 손실이 있었고, 그 여파가 이제 마이클 게리 감독이 조금 새로 정규 감독으로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이유 중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뭐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기회를 잡았으니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마이클 게리 감독은 이 부분을 잘 해내 가야겠죠. 그래서 리그 페이지에서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포트 2로 받았고, 이제 8개 팀과 같이 이제 경기를 8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홈에서는 이제 미넨, 그리고 로마, 라이프치히, 사바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웨이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스포르팅 비아레알, 그리고 코모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제 포테일이 이제 미넨과의 경기가 가장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뭐 미넨같이 절대적인 강자는 아니지만 시메오네 감독 체제 하에 이제 엄청난 조금 집약적인 축구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있어서 또 원정이기 때문에 승점을 쌓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미넨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다른 뭐 로마, 라이프치히, 사바, 스포르팅, 비아레알, 코모 또한 유럽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강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매 경기를 결승전인 것처럼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이 경기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으로서 조금 기다리실 때 조금 더 관전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 소속팀과의 경기라는 매치 포인트, 경기 포인트로 좀 경기를 시청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넨에서는 이제 마즈라위 선수와 더리에트 선수가 있었고, 또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라이프치히에 이제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뛰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시에스코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경기를 했었고, 또한 이제 네, 그 정도일 건데, 이제 또 하나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였는데 이제 코모로 이적을 한 이제 수비수 카마랄라 선수가 이제 코모 소속으로 이제 경기를 뛰기 때문에 세스크 파브레 감독이 이제 카마랄라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 선수에 대한 좀 잠재력이나 포텐셜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된다면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약에 카마라 선수가 세스카 파브레 감독에게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출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좀 관전 포인트가 있었고, 결론은 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에 대한 이제 라인업이 경기에 대한 라인업이 완성이 됐고, 맨유는 이제 리그와 유럽 챔피언스를 같이 병행하는 이번 시즌을 치를 것이라는 이야기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왼쪽 풀백에 대한 소식은 조금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클 캐리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또 뭐 해리 아마스 선수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을 통해서 뭐 물론 그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왼쪽 풀백에 대한 영입이 이제 없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최근 정말 뭐 발데나 뭐 루이스 홀 등등 라움 살리나스 등 이제 링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왼쪽 풀백에 대한 영입이 지금 약간 미지수로 떠오르는 게 가운데 스트라이커에 대한 링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크지 선수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저희는 셀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리크지 선수가 지금 피오렌티나로부터 이제 먼저 임대 이적 500만 파운드 수준, 그리고 이제 의무 구매 옵션 2,500만 파운드 정도로 이제 3,000만 파운드 정도의 이제 계약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오렌티나는 공식 오퍼를 넣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현재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름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셰스코를 도와줄 다른 약간 피지컬이 되는 공격수 영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르크지 판매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르크지 다음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음 옵션을 봐야 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이제 마테타 선수 영입을 공식적으로 오퍼를 했다고 해요. 좀 알아봤다고 해요.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테타 선수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기준치와 기대치와 오퍼에 대한 그게 조금 어, 지금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동시에 분데스리가의 프라이부르크에 마타노비치 선수를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여러 조금 피지컬이 되는 시스코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공격수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 현실적인 목표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닫는 게 안정권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캐슬의 레전드 앨런 시어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나가기 위해서는 공격수 영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으로서 정말 스트라이커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셰스코 선수가 지금 프리시즌 이후에 복귀를 했지만 또 헐시티전을 뛰었지만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상황이고 몸 상태가 100%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트라이커로서 골을 넣어야 된다는 지금 압박감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이클 게리 감독은 셰스코를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셰스코가 지금 100%몸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계속 출전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셰스코가 지금 두 번째 시즌이지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셰스코가 조금 100% 핏을 갖추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격수 영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슈는 레시포드 선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께서 레시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레시포드 선수가 최근까지도 사실 조금 여러 클럽들에게 오퍼를 계속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시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클럽으로만 이제 이적을 원했기에 그에 대한 제안을 계속해서 거절했는데요. 최근에 뉴스에 페네르바체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면서 레시포드에 대한 영입을 간절하게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페네르바체 단장이 이제 윙포드의 더 스쿼드에 대한 뎁스는 이제 뉴스 아카데미로부터 이제 채워 나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소식이 들려오기에 사실상 마커스 레시포드 선수에 대한 영입 의사는 이제 거의 다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사실상 레시포드 선수와 같이 이제 이번 시즌을 동행하게 됩니다. 마커스 레시포드의 경기를 오랜만에 헐시티즌을 통해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반전에 도르고 선수가 조금 루크 선수와의 호흡이나 아니면 이제 경기력 측면에서 지난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에 보여줬던 그 기대감을 그 이후에는 사실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마커스 레시포드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헐시티전에서 조금 도르고 선수보다는 확실히 루쿠쇼 선수와 조금 원투를 주고 받는다는 형식이나 드리블, 전진 드리블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구조적으로 경기를 조금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스마트하고 잘 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커스 레시포드 선수의 유일한 문제점은 사실 높은 주급이 문제점이지 경기력 자체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마커스 레시포드 선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마커스 레시포드 선수가 주전 선수는 아니더라도 교체의 라인업에 있을 때 후반전에 기대하게 할 수 있는 후반전에 분명히 어떠한 다른 차이점을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커스 레시포드 선수와의 동행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경험도 다분한 선수이기에 이번 시즌 그와의 동행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좀 서두에도 뭐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하긴 했지만 마이클 게리 감독이 이제 입스위치 타운전에 앞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현재 선수들의 트레이닝 사진이나 뭐 동영상을 좀 업데이트했습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아마드 디알로 선수가 트레이닝에도 같이 훈련을 하지 못했고 마이클 게리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뭐 아마드 디알로 선수가 복귀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통해 아마드 디알로의 복귀가 조금 더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긍정적인 부분은 메이슨 마운트 선수가 트레이닝에 복귀했습니다. 또한 이제 마이클 게리 감독은 메이슨 마운트의 복귀가 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입스위치 타운전에서는 나오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메이슨 마운트 선수의 복귀가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카를로스 발레바 선수가 9월 중순 이제 3주 정도 못 나오기 때문에 아직 복귀까지 그 정도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메이슨 마운트의 존재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헐시티전을 통해서 저희는 텔레망스와 그리고 안드레이 산토스 선수가 후방에서 조금 볼을 뭐 배급하는 거나 조금 더 스마트하게 패스를 주고받는 건 잘하지만 메이슨 마운트 선수처럼 페널티 박스에서 만약에 그 센터백 선수 수비수들이 밀집해 있을 때 그것을 조금 깨부수는 역할의 선수들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개인적으로 뭐 공간이 많거나 조금 더 중원에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을 때 더 빛이 발하는 선수들이고 메이슨 마운트는 조금 더 지략적인 조금 더 구조적인 조금 더 디테일한 플레이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이슨 마운트 선수의 복귀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조금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오늘 일자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조금 전에 온 뉴스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카를로스 발레바 선수에 대한 좀 환영식이나 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조금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전에는 당연히 이제 입스위치 타운전에 대한 뭐 분석글이나 그런 어떠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입스위치 타운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입스위치 타운전에 대한 뭐 어떻게 뭐 베스트 11이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뭐 중간에 트레이닝을 통해서 또 어떠한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조금 더 뉴스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제 영상을 클릭해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뭐 제가 평소에 뭐 다른 뭐 이야기는 사실 뭐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뭐 잘 많이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때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또 저를 통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같이 공유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조금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